안녕하세요. B급 체육 병원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배구 이제 이론 수업을 잠깐만 해볼 거예요. 규칙이나 방법, 역사 등 이제 배구를, 기본 기능을 이제 배웠던 거를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많이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틀려진 것, 달라진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용으로만 잘 보고요. 혹시라도 이제 변경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다시 이렇게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자, 배구는요, 1895년 미국에서 체육 지도자, 체육 선생님이죠. 그냥 윌리엄 G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운동량이 그렇게 배구가 많지 않아요. 연습하는 거는 이제 운동량이 많은데 경기는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힘이 많이 덜 들고 그리고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즐길 수 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보는 대로 자 이분이 배구를 처음 만든 그 윌리엄 G 모건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6인제, 9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6인제는, 이제 엘리트라고 보면 돼요, 엘리트. 선생님 글씨 좀 못 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엘리트 경기, 이제, 뭐, 이제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수들. 이제 프로배구나, 이제, 등을 알면 되고요. 이제, 9인제는 이제 아마추어. 동호회죠, 동호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는 6인제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학교나 일반 동호인 대회에서 하는 거는 이제 9인제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리는요, 가로가 6인제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m, 여기도 9m,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9m, 여기도 9m. 그래서 요거를 18m라고 합니다. 18m.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라인은 18m, 엔드 라인은 9m. 자, 반대로 이제 9인제는 말 그대로 6인제는 6명이서 하는 거고요. 9인제는 9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코트가 좀 더 크죠. 아무래도 코트가 조금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코트가 조금 크면 더 많이 들어가고 코트가 좀 작으면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요즘에는 뭐 4인제 대회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비치 발리볼 같은 경우는 이제 8m예요. 비치 발리볼은 여러분 봤죠? 이렇게 모래에서 두 명이서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비치 발리볼이고요. 4인제도 생겼는데 이건 굳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배구 네트예요. 자, 배구 네트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리는 똑같겠죠. 9m. 그래서 높이가 이거는 되게 좀 약간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알고 있는 거는 6인제는 이제 243은 이제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뭐 일반 프로가 있고 여자는 2m 24cm 정도 하고요. 9인제는 남자는 230, 여자는 2m 정도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9인제 남자에서도 이게 보면 뭐 클럽 뭐 2부 뭐 3부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뭐 그 팀의 엘리트 선수 출신이 몇 명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나누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8cm 조금 더 높죠. 높이를 줘서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를 낮추면 아무래도 이제 배구를 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높으면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두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케이블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게 뭐냐면 배구 안테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트가 9m인데 이렇게 코트가 이렇게 있겠죠? 코트가 9m인데 아 여기구나. 여기 코트가 9m인데 네트 위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 밖 10m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뭐 브로킹이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를 세웁니다.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안테나의 총 길이는 1.8m고요. 요게 1m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8m로 이렇게 되고요. 아, 이 위로 가는 거는 이제 가상선을 그어요. 가상선을 그어서 이제 심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안테나를 놓고 이쪽에 네트라고 하면 공이 안으로 들어가느냐 위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심판들이 선심이나 뭐 주심이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테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고요. 네트는 이 정도에서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경기 방법이에요. 경기 방법.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배구는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서브로 시작을 해서 우리 편 코트 밖에서 서브를 넣어서 서브가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네트형 스포츠죠. 경쟁에서도 네트형 스포츠. 영역형, 필드형, 네트형 이렇게 했는데 네트형, 네트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코트에서 경기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트형 스포츠고요. 네트. 자, 그다음에 6인제 같은 경우에는 맞아. 6인제는 5세트 중에 3세트를 먼저 따면 돼요. 1세트에서 3세트는 25점, 5세트는 15점 먼저 성취하면 승리가 되는 거고요. 9인제는 2세트는 21점, 3세트는 똑같이 15점 경기로 2세트를 따면 이기는 거예요. 2세트를 따면. 9인제는 조금 다르죠, 방법이. 그쵸? 그리고 2점 이상 차이가 나야 세트가 종료되고요. 만약에 동점일 때는 듀스가 되는 거예요, 듀스. 그래서 무조건 2점이 먼저 선취를 해야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있잖아요, 맥시멈 점수가. 근데 배구는 없어서, 선생님이 기억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프로에서 막 50 몇 점까지도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점 차이가 날 때까지 세트를 진행하고요. 이제 랠리 포인트 시스템. 진짜 옛날 과거,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옛날 과거에는 서브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를 넣고 또 이겨야 점수를 뭐 얻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랠리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기면 우리 편이 서브 넣던 상대팀이 넣던 서브를 서브권과 관계없이 득점이 나면 무조건 1점씩 얻는 거예요. 이게 랠리 포인트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서브로 공을 넣어서 코트 안에 넣은 경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자, 공이 상대 코트 안에 닿거나 상대방 편 선수에 맞고, 신체 어느 부위에도 맞고, 뭐 코트 밖에 떨어져도 이건 이제 점수를 얻는 방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점수를 실점하는 거는 요 반대겠죠. 이렇게 알면 되고요. 공은 최대 3회 3번까지 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처음에 와서 하나 둘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치고 우리 편이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쳐도 상관없는데, 한 사람이 연속으로 2회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킹 제외. 이거 뭘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이제 블로킹으로 맞거든요. 근데 블로킹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편의 손에 공이 딱 맞았어요. 이거는 터치로 카운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맞고 나서 이제 캐치하는 것부터 이제 카운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베로. 이거 6인제에서만 있어요. 6인제에서만 있는 거. 리베로는 수비 전문 선수고요. 6인제에서만 있어요. 6인제에서만. 그래서 리베로는 수비 전문 선수고, 공격, 서브, 블로킹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택라인 안에 어택라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보이죠? 그럼 여기가 전위 지역이에요. 전위. 여기는 후위. 그래서 이게 어택라인입니다. 어택라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게 로테이션을 하면, 로테이션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3m예요. 3m. 어떻게 쓰냐면 여기 1번이에요. 1번, 6번, 5번, 4번, 3번, 자 2번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서브 때리는 사람은 서브 자리예요. 서브. 자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서브를 넣고 잃었어요.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서브권을 가지고 오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전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공격을 할 수 있고 후위에 있는 사람은 요 안으로 들어가서 전위 지역에 가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후위 공격자 라인, 어택 라인 뒤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블로킹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번에서 오면 여기 서브 자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로테이션이에요. 자, 로테이션. 서브권을 갔다 올 때마다 자리를 한 칸씩 이동하는 거. 근데 요게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1번, 2번 자리가 바뀌면 안 되고 뭐 1번, 6번 자리가 바뀌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하지 않을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다음 리베로는 전위 지역 안에서 이제 오버 토스도 불가해요. 무조건 리베로는 언더 토스로만 전위 지역에서는 가능하고 후위에서는 오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요, 신체 어느 부위에 맞아도 돼요. 발로 맞아도 되고요. 뭐 머리로 맞아도 되고, 뭐 몸에 맞고 떠도 상관이 없어요. 단 서브는 손으로 때려야 돼요. 서브는 손으로 때려야 한다.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득점하는 법이에요. 자, 가장 뭐 상대 코트 안에 공이 닿는 경우, 우리가 공격이나 공을 넘겼을 때 상대 코트 안에 닿는 경우. 자,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상대 선수 몸에 맞고 뭐 안에 떨어지는 밖에 떨어지는 한 경우. 그다음 상대편이 공격했을 때 우리 코트 밖에 떨어진 경우. 그다음 상대편이 이제 반칙한 경우. 이제 반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실점하는 건 요 반대겠죠? 공이 우리 코트 안에 떨어진 경우, 우리 편 맞고 밖에 나간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하는 게 상대 코트 밖에 떨어진 경우. 자, 우리 선수가 서브를 때렸는데 네트에 걸리거나 네트를 넘기지 못한 거나 이제 또 밖에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편이 반칙한 경우, 이럴 때는 실점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득점이 돼요. 요거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반칙은요, 자, 네터치. 우리 신체 어느 부위든 네트를 닿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더블 컨택은 한 선수가 이제 공을 연속으로 2번 친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토스할 때 공이 딱 뜨면 이렇게 해서 토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따닥 맞는 경우가 있어요. 했을 때 뭐 공이 막 돈다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더블 컨택으로 잡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 잡아요. 서브를 때렸는데 리시브를 하는데 공이 이렇게 맞았어요. 딱 맞고 내 얼굴에 딱 맞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2번 맞았죠. 근데 이게 한 동작으로 인정이 돼요.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따닥 맞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맞는 경우에는 이거를 카운팅을 하나로 합니다. 근데 맞고 일부러 이렇게 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블 컨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캐치볼. 배구는 공을 치는 건데 공을 잡는 경우예요. 잡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렇게 미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캐치볼이고요. 자, 오버넷은 이렇게 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옆에서 볼게요. 공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서 공 건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트 위에서는 내 것만 건드려요. 내 공. 넘어가서는 건들면 안 돼요. 단 블로킹은 이렇게 손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네트 넘어서. 근데 이 공을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때린 공을 내가 막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공격수가 때리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블로킹으로 건드려 버리면 요거는 오버넷입니다. 자, 포인트.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3번까지 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4번 칠 경우, 이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라인 침범.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센터라인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센터라인이 있어요. 여기 네트 밑에 이렇게 쭉 요거를 침범한 경우, 여기를 이렇게 발이 넘어간 경우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을 밟는 거는 괜찮아요.
선을 밟는 건 괜찮은데 발이 아예 넘어간 경우, 발이 완전히 넘어간 경우, 요게 이제 센터라인 침범이고요. 엔드라인 침범은 뭐냐면 서브할 때, 선생님이 서브 수업할 때 그랬죠? 내 엔드라인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밟아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엔드라인 침범이에요. 서브 넣을 때 엔드라인 밟는 경우, 이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후위 공격자는 아까 말한 대로 후위 선수들이 어택 라인 안에서 공격하거나 어택 라인을 밟고 공격한 경우가 후위 공격자 반칙이고, 포지션 폴트는 뭐냐면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죠. 1번, 6번이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1번, 2번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어겼을 경우에 하는 게 포지션 폴트고요. 스크린 반칙은 서브를 하는데 그 뒤에 가서 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제 서브 넣는 거를 잘 못 보게 가리는데, 요건 이제 반칙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서브를 때리는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앞에서 브로킹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서 있는 건 되는데, 그 서브 넣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린다거나 이런 경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방해하는 행위로 해서 반칙입니다. 그래서 반칙은 요 정도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더 많긴 한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져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구 용어예요. 배구 용어는 간단하게 서브, 서비스, 서브 넣는 거, 볼인, 공이 코트 안에 떨어지는 것, 볼 아웃, 공이 코트 밖으로 떨어지는 것, 터치아웃은 몸에 맞고 코트 밖에 떨어지는 것. 자, 스파이크는 공격하는 기술이고요. 페인트도 공격하는 기술인데 스파이크는 뻥 때리면 페인트는 살짝 넣는 거예요. 빈 곳 보고 넣는 게 페인트 공격이라고 하고요. 자, 토스, 세트, 이거는 공격수에게 이제 공을 올려주는 기술이에요. 이거 공 올려주는 거, 토스. 자, 리시브는 서브 받는 기술이고요. 디그는 공격을 받는 기술이에요. 달라요. 이거 잘 알아두고요. 자, 블로킹은 상대의 공격을 막는 기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더 들어가면 뭐 안테나 터치라든지 포지션 폴트 이런 게 아까 나왔던 게 많은데, 그냥 용어는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경기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유저는 이렇게 6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많이 쓰겠죠? 세터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줄 테고요.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라이트는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할 테고요. 센터는 여기서 속공이나 이제 그런 걸 치겠죠? 이제 레프트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명이, 그러니까 뭐, 세터가 예를 들어 후위일 경우에요. 후위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전이한테 하고요. 이제 뒤에 뭐 수비나 이제 레프트 한 명과 이제 뭐 리베로가 있겠죠. 그래서 센터와 레프트가 자꾸 교체를 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이제 뒤에 후위에 가주고요. 그 다음 레프트는 이제 2명이 뜁니다. 2명, 1명, 여기는 1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명, 그래서 총 6명이 경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쓰는 거는 전술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요거는 요 정도에서 선생님이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공격 잘하고 뭐 리시브 잘하고 수비 잘하는 선수가 레프트를 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볼 많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제 좋을 때 이제 큰 공격 할 때 많이 쓰고요. 센터는 이제 리시브 이런 거 좋을 때 속공. 그 다음에 세터는 이제 공을 되게 잘 올려주는 선수. 되게 부드럽고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는 선수. 리베로는 이제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쓰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프로 남자로 하면 레프트 하면 뭐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 시그널인데요. 반칙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반칙에 대해서. 반칙. 그래서 이제 볼 인되면 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 코트에다 이렇게 손 찍어주고, 아웃되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고요. 자, 이거는 서브 넣을 때. 호루라기를 휘슬을 불고, 모든 건 휘슬이 먼저예요. 휘슬을 불고, 자, 서브 넣어라. 이렇게. 만약에 반대쪽에서 하면 반대 손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터치아웃 됐을 경우, 우리 편이 공격한 거를 상대방이 맞고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더블 컨택. 요거는 포인트. 쉽죠?
자, 요거는 이제 센터라인 침범이나 가리키는 거예요. 센터라인 침범 아니면 엔드라인 침범, 엔드라인을 가리키면 되고요. 자, 이거는 네터치 이렇게 해서 네트를 가리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버넷 아까 넘어가는 거, 공 넘어가는 거 건드는 거고요. 이건 캐치볼 이렇게 공을 든 거고, 이거는 이제 점프볼 노카웃, 농구 노카웃. 이럴 때는 이제 노카웃, 이제 판정이 잘못됐을 때 이럴 때는 다시 하는 거예요. 리셋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코트 체인지 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타임아웃, 이렇게 타임아웃 봤죠? 그 다음에 이거 경고 줄 때 하는 거 등등. 근데 가장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요거 볼인, 요거랑 아웃, 서브 넣는 거, 그 다음에 터치아웃, 그 다음에 네터치,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더블 컨택, 포이트, 그 다음에 중앙 센터라인 침범이나 이제 엔드라인 침범, 캐치볼, 오버넷, 뭐 이거 노카웃 이런 거 나오는 것 같고요. 타임아웃도 이제 나오고 뭐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약간 요거 붉은색으로 한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뭐 경기나 이제 연습할 때는 좀 다양한 포지션에 선생님은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공격자라니까 공격만 해야지, 나는 공격 못하니까 수비만 해야지, 요런 거 좀 안 하고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봐야 그 각각의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좀 이해도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배구 하다 보면 각각의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고충들이 많아요. 나는 좀 리시브를 잘 올려줘야 공격을 하는데 리시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리시브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는 리시브는 좀 잘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리시브 하면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포지션에 서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또 연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술을 다 익혀야 어떤 상황에서 경기다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모든 기술을 조금씩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구가 선생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6명 또는 9명이 이제 같은 편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도와야 돼요. 이렇게 축구나 농구처럼 한 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개인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구를 통해서 조금 대인 관계도 잘 할 수 있고요. 팀워크도 다질 수 있고, 뭐 공동체에 관련된 그런 의식도 조금 향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끝맺음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이제 좀 재밌게 이제 규칙도 배우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경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학교에 오면 우리 같이 경기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